다쿠스입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진실과 거짓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 제가 렌트홈이라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 그러니까 한 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대주택의 유형은 민간 건설, 이쪽은 이제 거의 건설사들이 하는 것 쪽이고, 민간 임대 주택,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 장기 일반 임대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등록 요건은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 보시면 일반 주택의 경우 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당근을 줬죠.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자, 예전에 2017년도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하도 안 하니까 이제 김현미 국토장관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나오셔가지고 거의 반협박식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는 등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2017년도 거의 말 2018년도 파리 대책 나올 때 아마 이때 졌는데 2017년도 8월 달이죠. 파리 대책이 나온 것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치명적 패착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밑에. 자, 당근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등록 당시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 기준 시가죠. 공시가격이라 그러고. 그래서 의무기간을 5년, 또 2018년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관련돼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는 합산 배제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주택 공시가격 6억,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3억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중도에 팔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하셨죠. 양도소득세 감면. 똑같습니다. 등록 당시 기준 시가 6억 이하, 수도권은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밑에 보시면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0% 감면이라는 것은 완전 비과세라는 얘기가 아니고 20% 정도는 농어촌 관련돼서 세로 내야 되는데 관련해서 하여튼 엄청난 세제 혜택이죠. 이것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고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그때 당시에 시군구청하고 세무서와 동시에 등록을 해야 되고 3번은 2018년도 말까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했을 경우에만 이것이 적용되고요. 뒤에 보시면 이것이 안 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맨 밑에 보시면 양도세 감면 100%라든지 70%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은 2018년도 말까지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걸로 양도소득세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큰 세금적인 혜택을 줄 테니 너희들은 양지로 나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해서 임대사업자로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임대사업자 평균 세 채를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90%는 비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30만 명이 100만 채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이다. 수백 채 보유업자는 건설사 시행사하고 정부라든지 여당에서 지목한 상승 주범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임대주택은 3.3채. 근데 90% 이상은 아파트가 아니라 되어 있죠. 근데 임대사업자면 무조건 100% 다 좋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당근이 있으면 당연히 채칙, 의무사항이라든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으로 내가 지금 1년 동안에 얻는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과세 방법이 종합,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주택임대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보료 부과가 있죠. 관련돼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이거 하나만 설명드려도 상당히 많은데 관련해서는 내가 분리, 과세
요건 주택 관련돼서는 뭐 1주택은 비과세고 2주택부터는 뭐 월세, 3주택 이상은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내가 이 주택 보증금 또는 월세를 통틀어 가지고 간주임대료라는 이런 소득세 기준으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해서 건보료 내가 피부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뭐 내가 직장 가입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추후에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직장 근로에 의해 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내가 다세대 원룸 통해 가지고 내가 다가구 원룸이죠. 다세대 빌라 다가구 원룸 통해 가지고 내가 한번 월세 받아 가지고 내가 없는 형편에서 월세 통해서 내가 한번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보겠다 했었는데 뭐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건보료가 상당히 부담된다.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걸로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블로그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가 도대체 무엇이냐? 임대사업자 하게 되면 뭐 어떤 걸 지켜야 되냐? 여기 보시면 크게 임대차 계약 시에 지켜야 될 의무, 임대차 계약 후, 기타. 여기 보시면 의무사항이 있고 오른쪽 보시면 과태료가 있죠. 뭐 설명을 이렇게 뭐 제대로 안 하면 500만 원,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 또 신고를 의무사항이 돼 있죠. 관련돼 가지고 렌트홈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청에 들어서 해야 된다. 과태료 1,000만 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00만 원. 또 여기에 가장 이때 당시에 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핵심적인 이유가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뭐 임대차 3법 통해 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5% 상한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 이때만으로 파격적인 제한 의무였죠. 임대료를 연 5%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것은 10년 동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옆에 보시면 과태료 3,000만 원. 여기 보시면 임대 기간을 10년 동안 뭐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000만 원이죠.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등등 해가지고 이 뭐 과태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또 보시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라 그래가지고 관련돼서 보증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벌칙사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등등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너희들이 지켜야지만 10년 동안 팔지 않고 지키고 임대료를 5% 올리지 않고 아주 싸게 시세대로 전월세를 공급하지 말고 엄청나게 싸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10년 후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뭐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동안에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해주겠다라고 걸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과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개 다 보셨죠? 단군과 채찍을. 이미 혜택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제도도 이제 뭐 없앤다 그러고 말이야. 이미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면 좀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고 방금 봤는데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과태료 너무 많네. 자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여러분들 관련돼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일까요? 아니면 불이 없는 그냥 노소득일까요? 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산 아파트 가격 그때 당시에 내가 뭐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가정하에서는 정말 잘한 거죠 여러분들. 이 사이에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클 건데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와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10년 정도 내가 보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뭐 많이 감면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가 되고 세금적 혜택이 많겠죠. 대신에 이 사이에 내가 보험료를 이 주택가격 관련돼 가지고 내가 주변에 전세 시세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월세 시세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연 5% 보증금에 상한이 걸려 있죠. 주변에 내가 그런 시간적인 이런 그 기회 비용을 내가 낭비하고 추후에 팔았을 때만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내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을 놓쳤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정말 최악의 경우에 10년 동안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안 그래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열받는데 양도 차익도 없고 말이야. 어차피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괜히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전세도 올리지도 못하고 말이야. 괜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부동산 투자, 임대소득 이것이 여러분들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면 2017년도에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뭘 했지? 임대사업자 등록 내가 왜 안 했지? 자,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저 부동산 투기꾼들 말이야. 저 사람들, 저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더군다나 저들에게 세금적인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고? 와, 이거 완전히 정부의 정책이 완전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나? 근데 임대사업자분들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었으면 뻔히 보이는 서울 아파트 엄청나게 올랐는 그런 가격에 내가 사가지고 아까 위에 보셨죠? 맨 처음에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내가 등록하고 나서 10년 동안만 계속적으로 보유를 했다라면 지금 2배, 3배 올랐는 지역이 엄청 많죠, 서울에. 과연 하지 않았을까요? 책임은 지기 싫고 열매는 그냥 내가 따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나요?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지 몰랐어.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 전혀 몰랐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안 했고, 가격이 그렇게 오를지 몰랐으니까 난 당연히 안 했고, 관심도 없었어. 뭐 이제 와서.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겉으로는 내가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 저 속 깊은 그런 내면에는 솔직히 우리 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속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날벼락 피한 임대사업자 시간을 벌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시장에서 시끄러웠죠.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해서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해서 제도를 이렇게 혜택 주는 걸 순차적으로 폐지해 왔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여당의 판단 보류로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및 유지 결정에 앞서서 시장 상황이나 향후 영향 등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시장 순기능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밀어붙인 정책이었고. 근데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랐다. 계속적으로 주변에 근데 그것이 아니다. 임대사업자 문제가 아니고 정책 실패다.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여당이 일단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한시름 별개됐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세금적인 혜택도 소급해가지고 다 없애겠다 했다는 얘기인 거죠. 종부세 합산 배지, 양도세를 이렇게 감면해주겠다는 것도 소급 적용해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시끄럽죠. 임대사업자 대한주택임대협회 협회장은 임대사업자 안에서도 의무 임대기간,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각각의 특징이 많기 때문에 당정이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급히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는 경우 결정을 연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받아들여 다행이다 이렇게 돼 있고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중에 52만 가구가 말소를 했네요. 그럼에도 집값이 상승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분석해 본 결과 시세 대비 40%나 저렴했다. 전월세 시장에 그만큼 순기능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라고 돼 있네요. 전문가들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가진 순기능에 대해 인정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정부에서 하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댓글 한번 볼까요? 정말 미숙한 애들 정치를 하니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얘기고 임대사업을 하든 말든 자유지만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주는 세금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다. 없애라는 것이. 이분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이렇게 이게 틀렸네요 보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런 철자인데 이거를 틀렸네. 세금 특혜를 없애는데 누가 임대사업을 할까요, 여러분들? 아까 위에 제가 설명드렸죠. 모든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냈더라면 전세 폭등은 없다. 그러나 20평 미만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니 투기꾼들이 세금 염려 없이 마구 사들이고 법인으로 등록해서 각종 세대 혜택을 누린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고, 임대사업자 물건 중에 아파트 가격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 알고 있냐? 사람들이 대부분 못 사서 안 달라는 것은 아파트인데 전혀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 후에 프레임을 씌워서 집값 올리는 원론으로 몰아가네. 임대사업자 원룸, 빌라, 오피스텔 팔라고 내놔도 팔리냐? LH에서 후려친 가격으로 가지고 가서 어쩌고저쩌고. 임대사업자 주택의 78%는 다주택 빌라 단독주택입니다. 전체 아파트, 전체 대한민국 아파트 1128만 채 중 등록된 임대 아파트는 36만 채입니다. 전체 아파트의 3.2%.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교란되고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라는
논리가 비약하다는 얘기겠죠. 진짜 투기가 목적인 사람들은 누가 임대업 등록하나 LH 직원들이나 전국 돌며 투기하는 사람들 살펴봐라. 생활비 필요한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옹호해서 제가 이런 것을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임대사업을 등록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정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저런 뭐 댓글들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 불로소득을 내가 왜 안 했지? 불로소득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소득도 아니고 노동 없이 벌어들인 소득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런 선택 안 했지? 남들은 뭐 이렇게 주택을 뭐 사가지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돈을 뭐 떼돈 벌었다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선택 안 했을까? 내가 몰라서? 내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그걸 했네? 근데 나는 왜 안 했지? 저 사람들 5% 상한서 10년 동안 지켜야 되고 저렇게 과태료도 엄청 많은데 일일이 다 해야 되네? 와, 정말 나라면 저걸 할까? 못할 것 같아. 근데 저 사람들이 돈을 벌었네? 근데 배는 아파. 저 나쁜 놈들, XX 같은 놈들 말이야. 저 투기꾼들 놈들. 저런 놈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닐까? 그래, 욕이라도 하자.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막 저 사람들 욕을 하고. 그래야지만 조금은, 배 아픈 거 조금 달아나고.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현실은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불로소득 지금부터 한번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나도 이제 진짜 저들이 얘기하는 저런 아파트 뭐 주택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저런 소득 나라고 왜 못할까? 나라도 한 번쯤은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불로소득 욕하지 마시고 나는 불로소득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공부하고 알아보시고 현장 분석하시고 현장도 임장 한번 가보시고 뭐 이런 유튜브 영상도 한번 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고 하셔가지고 현실이 내가 불평불만만 해서 전혀 변하는 게 없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저런 당근과 채찍을 줬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저 사람들이 잘 이용해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10년 동안의 기회비용, 전세를 높여받지 못한 그런 기회비용을 추후에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것으로 돌려받았구나.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이에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받았구나. 100%다 좋고 100% 다 안 좋고 이런 것이 없구나.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